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외친 차기 정부 인수위가 부동산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기 전까지만 하여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현재 정부의 주택 공급을 뒤로한 채 너무 강한 규제 정책 일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급등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요, 확실한 주택 공급 250만원을 지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제고하여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말은 좋아. 그러나 주택 공급 250만호 속에 이 속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수도권에서 30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화,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완화, 차기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중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이게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20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 기지 폭발 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또한 공공택지 142만호, 수도권에 74만호,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건설 추진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주택 공급 250만원.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외에도 도심 역세권을 개발하고 공공택지 등을 또 개발한다. 다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쪽으로 본다면 무엇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수요가 달라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가 붙는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또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 담보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러니 대통령 선거 결과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2022년 4월 첫째 주 주건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서울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0.01%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이제 하락에서 이제 반전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체로 매물 감소되고 매수세가 소폭 증가되는 가운데 강북권은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고 강남권은 재건축과 중등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 전체로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2%에서 0.00%, 인천 또한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KB부동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살펴봐도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1월부터 3월 7일까지 그렇죠 여러분, 수도권에 됐던 5대 광역시가 됐던 전국이 됐던 이처럼 하락곡선이었어요. 하락곡선, 즉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대선을 기점해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 또한 집 사자 심리가 또 불이 붙나? 그래요. 3월달 매수 심리가 7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가장 여실히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구체적으로 규제들은 몽땅 푸는 부동산 시장주의에 의한 이렇게 다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도 풀고 재개발도 풀고 중과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다 풀어. 대출구제도 풀어. 그러니 시장주의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언론에서는요, 11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강남 상구, 용산구 들썩이고 있다. 11주 만에 하락세가 멈춘 서울 아파트 가격, 강남, 용산 더 올랐다. 규제를 푼데 한 방에 9억 5천만 원 오른 아파트, 서울 집값 또 뛰나? 그래요. 이러하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라면, 그렇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동산 분위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동산 시장주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시장주의, 시장에 맡기는 주의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일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집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뭐 8만 가구니,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가구니, 따라서 건설회사가 막 부도나는 이런 시점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시장주의를 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취득세 완화해줘, 양도소득세 완화해줘, 종합부동산세 완화해줘, 투기지역, 투기 가해지구 이런 거 해지를 해줘,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것도 해제해버려. 그래요. 다 푸는 거예요. 왜?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니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역대 정부, 즉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정부는 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지금은 현재 정부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 아닙니까?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초급등했다가 잠시 쉬는 요 타이밍에 부동산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이러니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 부동산 규제를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8.2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 강화했죠. 9.13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 강화했죠. 1.8 부동산 대책, 양도세 다시 강화했죠.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했고 12.16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 종부세 강화하고 LTV, DTI, 즉 대출 규제까지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 양도세, 종부세 또 강화, 취득세 최대 12%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폐지, 그리고 12.17 부동산 대책, 지역 규제 확대, 실거래 조사 단속 강화. 그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처럼 수많은,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들을 이렇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강력한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는데 이젠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겠다?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따라서 현재 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잠시 올 초에 아파트 가격이 잠시 하락했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므로 그렇죠.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인수위에서는요. 집값이 들썩이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인수위에서는 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 우려에 인수위원회 부동산 정책 보완 강화. 그래요. 이제 시시하자는 거야. 뭘 어떻게 풀어주겠다. 지금 벌써 이렇게 말해봤자 부동산 가격만 더 상승한다. 그러니까 뭐 하자? 조용히 하자.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하자. 그러니 보완을 강화하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의미는요. 인수위 또한 부동산이 장난 아니구나 라는 인식의 단계에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내세우는 시장주의에 의한 규제 완화 정책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경우에는 차기 정부도 부동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즉,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뽑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차기 정부의 대못이 박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차기 정부 인수위는 이런 부분
분명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네, 맞아요.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자는 거예요. 즉, 썰물이면 썰물 따라 빠져나오고요. 밀물이면 밀물 따라 흘러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들어오는 거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빠져나가자. 이런 취지가 되겠죠. 이것이 제가 보는 우리의 살 길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